아침에 일어나 허리를 펴려다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하고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가볍게 오르던 계단이 어느새 숨이 차고 손주와 조금만 놀아도 다리가 후들거려 의자에 먼저 앉게 되지는 않으셨나요? 나이 탓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지만 이 증상은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근육 감소증, 즉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서서히 줄어드는 변화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비싼 보충제나 힘든 헬스장 운동이 아니어도 매일 먹는 식단을 조금만 바꾸는 것만으로 근육 감소증의 속도를 늦추고 잃어가던 체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고 비용도 크게 들지 않는 이 방법을 알고 나면 오늘 저녁 식탁부터 바로 실천하고 싶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시니어가 식단 중심의 단백질 최적화로 근육 감소증을 늦추고 비용 번거로움 없이 체력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계란보다 단백질이 많거나 흡수가 더 좋은 의외의 음식 5가지와 나이 들어도 근육을 지키는 흡수율 높이는 비밀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시니어 분들이 건강한 식단과 활력을 되찾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버튼을 눌러주시고 오늘부터 근육을 지키는 식탁 변화를 함께 시작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매일 먹는 식단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챙기고 흡수율을 높이는 것이 체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값비싼 건강식품이나 힘든 운동을 하지 않아도 식탁 위 단백질만 잘 관리하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속도를 늦추고 잃어가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통해 그 구체적인 이유와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몸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허리를 펴기가 힘들고 계단을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험이 늘어납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거뜬했는데 요즘은 잠깐만 걸어도 다리가 묵직하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이런 변화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근육이 서서히 줄어드는 과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움직임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혈당과 혈압을 안정시키고 체온을 유지하며 면역 기능을 지켜주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낮아져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쉽게 찌고 혈당이 불안정해져 당뇨 위험이 커지며 균형 감각이 떨어져 넘어지기 쉽습니다. 한번 넘어져 골절이 생기면 회복이 더디고 활동량이 줄어들어 근육이 더 빨리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결국 근육의 감소는 단순히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독립성과 건강 전반을 위협하는 심각한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섭취하고 흡수하는 능력이 함께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첫째, 위에서 분비되는 위산이 줄어들어 단백질이 잘게 분해되지 못한 채 장으로 넘어가고 그 결과 우리 몸이 활용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줄어듭니다. 둘째, 나이가 들면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바뀌는 비율이 낮아집니다. 이를 전문적으로는 동화 저항성이라고 부르지만 쉽게 말해 단백질을 근육으로 만드는 공장이 예전처럼 부지런히 일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셋째, 식습관의 변화도 영향을 줍니다. 치아가 약해지거나 소화가 예전 같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고기나 생선처럼 씹기 힘든 단백질 음식을 줄이게 됩니다. 대신 부드럽고 삼키기 쉬운 빵, 국수, 죽 등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이 늘어나 단백질은 더욱 부족해집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의 평균 단백질 섭취량은 하루 50g 안팎으로 체중 1kg당 1에서 1.2g을 권장하는 기준에 크게 못 미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60에서 70g 정도가 필요한데 실제 섭취량은 그보다 훨씬 적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됩니다.
서울의 한 노인 건강센터에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단백질 섭취를 하루 3끼로 나누어 권장량에 맞추게 한 뒤 3개월간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평균 2.5kg의 근육이 늘었고 6분 동안 걸을 수 있는 거리가 15% 이상 길어졌습니다. 미국 일리노이대 연구에서는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을 하루 3끼로 나누어 섭취한 그룹이 동일한 양을 저녁 한 끼에 몰아먹은 그룹보다 근육 합성률이 25% 높게 나타났습니다. 저 역시 봉사 진료를 하면서 하루 단백질이 25g에 불과했던 74세 여성 어르신이 황태, 두부, 콩류를 아침과 점심에 나누어 섭취하도록 도와드린 후 단 3개월 만에 계단을 멈추지 않고 오르내릴 수 있을 만큼 기력이 회복된 사례를 직접 보았습니다. 이분들이 사용한 것은 비싼 보충제나 특별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와 섭취 타이밍의 조절,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쯤에서 나는 매일 고기와 계란을 먹는데도 왜 힘이 없을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겉보기 섭취량이 충분해도 위산 부족과 근육 합성 능력 저하 때문에 흡수율이 낮으면 근육으로 전환되는 단백질은 크게 줄어듭니다. 또 운동이 더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벼운 근력 운동은 필수지만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동만 늘리면 근육 합성에 필요한 재료가 없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반대로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신장에 무리가 오지 않을까? 라는 걱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신장학회에서는 신장 질환이 없는 건강한 노인의 경우 체중 1kg당 1.2g 수준의 단백질 섭취는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에 신장 질환이나 특정 대사 질환이 있으신 분은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식단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하루 단백질 목표량을 체중 1kg당 1에서 1.2g으로 정하고 이를 아침, 점심, 저녁 3끼로 균등하게 분배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 60kg이라면 하루 60에서 70g, 끼니마다 20에서 25g 정도가 필요합니다. 한 끼에 단백질을 몰아먹으면 남는 단백질이 에너지원이나 배설로 사용되어 근육 합성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소화가 잘 되고 흡수율이 높은 식품을 선택해 보세요. 황태는 100g당 단백질이 75g으로 계란 12개에 해당하며 건조 과정 덕분에 조직이 부드러워 위가 약한 분들도 소화가 잘 됩니다. 두부 한 모에는 약 20g의 단백질과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소플라본이 풍부합니다. 병아리콩 100g은 단백질 20g을 제공하고 식이섬유와 필수 아미노산이 고르게 들어 있습니다. 들깨는 한 큰술에 단백질 3g과 함께 혈관 건강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을 공급하며 시금치와 버섯은 칼로리 부담 없이 보조 단백질과 각종 미네랄을 채워줍니다. 또한 단백질이 근육으로 전환되려면 비타민 B유과 마그네슘 같은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현미, 그리고 들기름, 참기름처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식재료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된장, 김치,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을 곁들이면 장내 유익균이 늘어나 단백질 소화가 더 원활해집니다. 섭취 방법뿐 아니라 피해야 할 습관도 중요합니다. 단백질 식사 전후 2시간에서 3시간 이내의 카페인 섭취는 단백질 대사를 방해하므로 가능하면 커피나 녹차는 식사 한두 시간 뒤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 역시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므로 단백질이 많은 저녁 식사와 함께 술을 곁들이는 습관은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과 조리 방법을 조금만 바꿔도 단백질을 챙기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황태는 한두 마리를 구입해 찢어 소분 후 냉동하면 국을 여러 번 끓일 수 있습니다. 병아리콩은 삶아 1회분씩 냉동해 두면 샐러드나 볶음 요리에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부도 냉동 후 해동해도 식감이 크게 변하지 않아 경제적입니다. 이러한 식단 전략을 꾸준히 실천하면 체력 회복 이상의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근육이 늘어나면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 체중 조절이 쉬워지고 혈당이 안정돼 당뇨 위험이 줄어듭니다. 균형 감각이 좋아져 낙상 위험이 낮아지고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나 감염에서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움직이고 원하는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 삶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젊음은 근육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몸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시니어의 건강을 지키는 길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루 3끼 식단 속 단백질을 전략적으로 최적화하는 것, 이것이 근육 감소증을 늦추고 체력을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아침 황태국의 건더기를 조금 더 챙겨 드시거나 점심 반찬에 두부를 한 조각 더 곁들이는 작은 선택이 3개월 후 계단을 숨차지 않고 오르는 발걸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옛말처럼 근육을 지키는 길도 오늘 한 끼의 식단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값진 투자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근육을 지키고 활력을 되찾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단백질 섭취와 관리 방법 5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오늘 들으신 내용 중 한 가지를 바로 식탁에서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침에 두부 한 조각을 더 챙기거나 저녁에 황태국 건더기를 조금 더 드시는 작은 선택이 내일의 힘찬 걸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이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건강한 식탁과 활기찬 하루를 만들어 가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